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흐를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릴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80대가 되어서야 인생의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돈, 성공, 성취 모두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다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회로 가득 찬 은퇴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매일이 감사로 가득한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 대신 감사로 가득 찬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이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와닿는 시기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이 생길 때입니다.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몸의 기능이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력, 근력, 유연성, 면역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노화가 진행되며 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60대부터 발병률이 높아지죠. 80대가 되어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미리 건강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병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그렇다면 60대에 어떤 건강 관리를 해야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운동은 신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0대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해주며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대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나이가 들면 자주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혈압, 당뇨, 암 검진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0대가 되면 은퇴나 자녀의 독립,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충분한 수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은 몸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취침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거나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세요. 60대에 들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80대가 되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일이나 돈, 목표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80대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과의 추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시간들이 삶을 더욱 따뜻하게 해줍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안정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 생활에서 점차 물러나면서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80대가 된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던 기억들이 가장 후회스럽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로움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정서적 지지이자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60대에 접어든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자녀들이 독립했거나 혹은 직장과 가정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주최하거나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 역시 인생의 중요한 역할 모델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60대에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가끔은 소소한 일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세요. 때로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연락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함께 나누기. 새로운 취미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등산, 요가 같은 활동을 함께할 수 있고 요리 클래스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유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주 표현하기.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으로는 고마운 마음과 사랑이 크더라도 표현하는 데 서툴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는 말로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나중에 후회 없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사소한 시간도 소중히 여기기. 모든 만남이 특별한 날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보내는 작은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저녁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그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이 있더라도 이를 나누고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시간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더 깊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 인생의 큰 변화들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체되기 시작하고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했던 시간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찼던 순간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는 신경 가소성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면 뇌는 더 건강하고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나 기억력 감퇴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배움은 우리가 삶에 대해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속적인 배움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배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히거나 독서를 통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사진 촬영,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손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에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씩 익히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지 책이나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멘토링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며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 없이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60대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배움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시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처럼 쓰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5번째,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 문맹이라는 점입니다.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해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60대에 접어들며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는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70대,
80대가 되어도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세요. 삶의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얻는 지혜와 경험은 그 자체로도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아끼고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세요.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한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